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세상, 민주주의로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열린 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 김지희입니다. 열린 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는 각 분야 시민들이 지킨 생애 가치 속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발견해 나갈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파키스탄 수롱고라는 오지 마을에 학교를 세운 한 한국인 사진작가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마을에 세워진 최초이자 유일한 초등학교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꿈을 키우는 아이들 그리고 시민을 성장시키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알렉스 김 사진작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알렉스 킴입니다. 저는 약 20년 정도 카메라 하나 메고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제 눈에 보이는 마음을 이끌리는 대로 셔터를 누르면서 세상의 풍경과 인물을 많이 찍었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이 아이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아이의 눈물 맺힌 눈을 보면서 아이가 슬픈 아이가 아닐까, 뭔가 슬프고 그리고 아이의 볼을 보면서 굉장히 추운 곳에서 가난한 아이가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콧물과 그리고 아이의 미소띵을 보면서 천진난만하면서 굉장히 해맑은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제가 이 아이를 만났을 때는 무려 해발 5,000m에 있는 티베트였습니다. 티베트의 겨울이었고 굉장히 추울 수밖에 없고 굉장히 저렇게 햇빛이 강해서 볼이 빨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티벳에서 조장이라는 티벳 사람들이 죽으면 자기 몸을 새에게 공양을 해서 하늘로 가는 장례식, 즉 조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장례식을 보고 5,000m에서 아주 힘들게 사진을 찍으면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길에 저 아이를 만났습니다. 저 아이는 엄마와 손을 잡고 가는 굉장히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그 지치는 와중에도 저는 이 아이의 몸과 끌려서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사진을 담았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쩜 이 사진을 보면서 사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 감정에 비추어서 이 사진을 해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 특징에는 항상 아이뿐만 아니라 인물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눈을 클로즈업해서 찍습니다. 그리고 워낙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인데다가 이제 지대도 높고 햇빛이 다르다 보니 저 사람의 눈동자에 저렇게 맑은 눈동자에 많은 것이 들어가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 눈에 내가 사진을 찍음으로써 나도 들어가게 된다면 조금 순수하게 되지 않을까, 더 선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인물 사진 눈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 순수한 사람들을 찾아서 저도 모르게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미얀마, 라오스, 그 중에서도 오지마을들 그곳에 찾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이 사람들 또한 한 나라의 주체이자 시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나이 31살 때 거벽등반가 김세준 대장님을 따라서 운이 좋게 히말라야 그리고 파키스탄 라톡이라는 곳에 원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베이스 캠프까지 약 하루에 10시간 정도 3박 4일 정도 걸어서 올라갔고 여기는 그 어디보다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등반을 시작하기 전에 고소 적응을 끝내고 나서 저희가 몸보신을 하기 위해서 한 마리 염소를 들고 왔습니다. 그 염소를 이제 잡아서 저희가 몸보신을 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음식을 하는 쿡 요리사와 그 음식을 도와주는 이제 알리라는 보조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염소를 잡고 나서 옆에 있던 칼을 그 보조 요리사인 알리가 실수로 발을 찬 거예요. 그걸 찼는데 생각보다 발에 큰 구멍이 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을 확인을 했더니 칼이 녹슬어 있었고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김세준 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희가 내려가려고 준비를 해서 이제 새벽에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그 발을 다친 알리가 운동화를 신고 있고 등산화를 신고 있는 게 아니라 슬리퍼를 신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을 하는데 3명이 짐을 들어온 친구가 이 알리라는 친구를 처음 봤는데도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줬습니다. 저희도 겁이 나서 내려가는 길이 겁이 나서 그럴 수 없었는데 그 착한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발 다친 알리와 그 신발을 벗어준 착한 유습이라는 친구와 다른 친구 2명 이렇게 4명이서 이제 3박 4일 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착한 유습과 얘기를 많이 했고 왠지 이 친구가 있는 마을에 있는 학교를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롱고 마을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학교를 들어가면서 좀 되게 충격을 받았던 거는 학생 나이도 다 다른 나이를 가졌고 10살, 12살, 5살 다 섞여 있고 선생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이 마을에 사는 정부학교 선생님이 퇴근하고 돌아오면은 마을 사람들한테 등 떠밀려서 1시간 정도 자기가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는 학교가 아니었고 제가 맡은 임무는 학용품을 전달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조금 많은 생각이 저를 가지게 했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학교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 학교를 도와줄 만큼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직업 자체가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였고 이제 그 당시 31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리고 그 10년 전에도 월세집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를 내가 이끌어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가 이제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 학교에 선생님을 구해서 내가 월급을 보내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책임감을 좀 가지면서 학교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더 책임감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작가 이름이 알렉스인데 알렉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알렉스 초등학교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만들어진 지 지금 10년 정도 되었고 처음에는 제가 제일 신경 썼었던 부분이 돈을 준다고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잘못 쓰면은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욕심을 내서 화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다시 학교에 올라가서 마을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청년회가 있었고 약 4명 정도 되는 이 청년회에서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이렇게 많이 의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다행히 그 착한 마음으로 신발을 벗어줬던 유습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럼 내가 학교를 도와주겠다. 그럼 마땅한 선생님이 있느냐 해서 옆에 마을에서 이 마을로 이제 장가를 온 똑똑한 친구가 있다. 그래서 그 친구를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럼 제가 월급을 어떻게 보내줄 것인가. 제가 가장 믿고 있는 유습 그리고 이 마을에서 가장 덕망이 있는 사람 이 2사람의 이름으로 공동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같이 큰 마을에 내려가서 은행에 가야지만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 마을 청년회에서 선생님이 학교 오는 그 출석 근태를 잘 보고해서 너희가 평가를 해서 마을 스스로에게 힘을 줬습니다. 제가 컨트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마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학교가
10년째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학교가 생기기 전까지는 단 한 명도 여자아이가 중학교로 넘어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8년 정도 됐을 때 학교를 다시 찾아가서 얘기를 할 때 지금은 마을 사람들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은 옆에 마을 중학교로 약 80명 정도가 여자아이들이 넘어가서 중학교를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학교를 도와주면서 제가 옷을 한번 못 사 입었던 적도 몇 년이 됐었고 수입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지금 이달에 선생님 월급을 보내면 다음 달 제 월세가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그런 보람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꿈꿔봅니다. 언젠가 이 학교에서 이 마을에서 공부한 아이가 만약에 파키스탄의 대통령이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는 한국인 알렉스가 도와주는 학교에서 공부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됐다고 감히 그렇게 저는 꿈꿔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기속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제 다음 꿈은 이 학교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제가 믿고 그들과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민주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스스로 이 학교를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 도움이 아닌 마을 스스로의 돈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본금을 만들어서 학교가 자립할 수 있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학교에 들어가는 돈은 저는 더 열악한 곳에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알렉스로 시작을 했지만 그 사람들 스스로 이 민주주의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하나 배워서 자기들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더 공정하고 배려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일깨워져서 이렇게 학교가 자립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가 이슈인 만큼 우리 미래 파키스탄 대통령들 코로나19 상황에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아무래도 그곳 초등학교 위치한 데가 그 많은 등반가들이 이제 등반을 할 때 짐을 들어주는 포터들이 많은 동네라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등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수입이나 이런 생계 부분에서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도 제가 들은 바로는 뭐 그 사람들 워낙 낙천적이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서 주 수입은 줄었지만 낙천적이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 작가로만 그동안 활동을 하셨었는데 학교 운영에 좀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처음에 저희 김세준 대장님께서 사실 학교 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너무 힘든 집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제가 중간에 학교를 도와주다가 이제 어려워서 못 도와주게 되면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나중에는 저한테 원망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조언을 듣고 해서 그런지 힘들 때도 잘 버텼고 지금은 그때보다 저도 사진작가로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그때보다는 더 여유가 조금은 있어서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사실 좀 창피한 얘기인데 워낙 오지 마을이고 전기가 들어온 지도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대로 된 책걸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비용을 봤더니 책상 한 세트가 책걸상 한 세트가 거기 있는 어른 한 달 월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좀 튼튼한 책걸상을 만들어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또 세계 여러 곳곳을 다니셨는데 각 나라마다 좀 분위기도 다를 것 같고요. 어떤 세계를 다니면서 느낀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례들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다녔던 나라 중에 저희 편견하고 다른 나라가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제가 미국 가서 파키스탄 갔다 가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저를 잡고 20분을 질문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내용이 저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네. 파키스탄 정말 괜찮아? 뭐 먹어? 넌 거기 왜 갔어? 너 등반가야? 뭐 등등 많은 질문을 굉장히 좀 미스테리하고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미얀마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조금은 막상 가보면 그렇게 봉쇄되어 있고 모르는 미스테리한 나라일수록 사람들은 너무 착하고 너무 따뜻하고 좋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이 정치적인 거나 이런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가 하나의 중요한 구성원이 돼서 이끌어갈 수 있는 거는 좀 교육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학교를 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 민주주의의 어떤 옳은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교육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가님, 이 알렉스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물론 지식을 배우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들을 좀 배우길 원하세요? 제가 마지막 학교를 갔을 때 그 마을에서 유습이 선생님 한 명을 더 추천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 오지 마을이다 보니까 이제 이 마을에 시집 온 여자 중에 굉장히 고등교육을 받은 여자가 있다. 그 친구를 선생님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굉장히 공부도 잘 가르치고 학생들이 또 많이 어려워하고 그럼 일단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저에게 보여준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했던 성적서를 들고 온 거예요. 자기 이 정도로 공부를 잘하고 뭐 이랬다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나한테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아이들에 대한 공부는 공부를 잘해서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똑똑하고 공부 잘하지만 이기적인 아이를 만들지 말고 공부를 조금 못하더라도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올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현명 아이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그것만 약속한다면 네가 원하는 급여를 내가 주겠다. 그러고 와서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 선생님을 이제 고용을 해서 제가 가끔 사진 받아보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다 잘 가르쳐 준다고 해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 한 명 한 명 뭐 다 기억에 남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학교를 만들고 나서 어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네, 제가 학교를 만들고 나서 학교를 어떻게 도와주지 생각을 하다가 엽서를 제작을 했어요. 10장짜리 엽서, 아이들 엽서였는데 거의 8명, 9명 아이들은 다 웃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한 명 아이는 웃지 않은데 그 아이 뭔가 깊은 눈에서 묘한 끌림이 있어서 이제 엽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연도에도 저희가 이제 원정을 가서 그 유수백에 야, 내가 너희들 도와주려고 이렇게 엽서까지 제작을 했어 보여줬는데 그 눈이 깊은 아이를 가리키면서 파티마 구브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이니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자기 마을에 40가구 45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 아이만 아빠가 갑자기 돌연사를 했대요. 예,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나라에서 그 오지마을 특성상 아빠가 없으면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을 도착하자마자 바로 학교를 갔는데 파티마 구브라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없니 했더니 모르겠다고. 아마 조금 엄마가 일을 하고 구브라가 이제 그 여자아이 3명 중에 제일 큰 애이기 때문에 집에 일 도와주고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구브라 집을 가자고 했더니 진짜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그래서 엄마는 어디 있냐고 했더니 이제 엄마가 마침 일을 마치고 왔길래 너희 가족이 어떻게 되냐 이랬더니 구브라 오빠가 고등학생 1명이 있고 딸아이 3명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학교를 만들었는데도 학교를 가지 않느냐. 학교 뭐 학비 내는 것도 아닌데 했더니 아무래도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구브라가 집안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엄마가 한 달에 얼마가 있으면 일을 안 할 수 있냐. 그래서 얼마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내가 그 돈의 절반을 항상 주겠다. 그래서 엄마는 일을 절반만 하고 이 돈을 주는 이유는 대신에 아이들이 여자애 3명이 꼭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마을 청년회에서는 이걸 체크를 해라. 출석 체크를 해서 만약에 출석 체크에서 숫자가 작으면 일수가 작으면 돈을 주지 마라. 그리고 엄마는 절반만이라고 절반보다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니 구브라 엄마가 눈물 글썽거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사실은
제가 좀 더 슬펐어요. 네. 이런 걸 몰랐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8, 9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파키스탄에 이제 돈을 보내는데 이게 미국 달러로 돈을 보내다 보니까 돈이 미국으로 가서 다시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미국하고 파키스탄은 좀 사이가 안 좋다 보니 지금 돈이 2번인가 보낼 수 없다고 이렇게 은행에서 통보가 와서 너무 걱정이 됐는데 마침 그때 제가 파키스탄을 가게 돼서 갔는데 학교에 가자마자 선생님 월급 6개월이 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큰 마을에 찾아갔는데 근데 세상에 그 6개월이 월급이 밀렸는데도 어떤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랬어요. 너 누군데 이렇게 착하냐? 너 월급 6개월 밀린 거 알고 있는데 맞지 않냐가 맞대요. 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6개월 밀렸는데도 이 오지 마을에서 힘들 건데 선생님 하냐 했더니 자기가 파티마 구브라의 큰 오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던 게, 그러니까 제가 돈을 안 보낸 게 아니라 뭔가 사정이 있어서 못 보냈다 생각하고 8년 동안 제가 보내준 돈으로 자기들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오빠가 그 의리를 지켜줬더라고요. 네, 선의가 선의를 낳고 또 도움을 낳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어떤 그 따뜻한 마음이 또 다 전달된 것 같아서 기쁘네요. 네. 네. 네, 결국은 아이들이 건강한 어떤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게 교육의 목표,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자, 그럼 학교가 지금 주민자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제가 직항 비행기도 없고 상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전기가 들어온 지 2,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인터넷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들을 체크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 제가 말한다고 해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마을 자체 내에서도 서로 견제도 하고 약간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한 사람이 힘을 가져서 그거를 통치를 하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4명이 넘는 청년회가 조직이 돼서 서로 견제를 하고 그러면 이 4명은 이제 선생님을 견제를 해요. 제가 선생님한테 월급을 바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선생님의 또 이제 직장인으로서의 태도라 이렇게 출석 문제를 다 관여를 하는 거고 그럼 이 마을과 여기를 또 감시하는 거는 저희가 히말라야 원정을 왔을 때 저희의 모든 이 그 시스템을 책임져 주는 에이전시 사장님이 주로 이 마을에 일을 많이 주기 때문에 또 어쩌면 외국인인 저보다는 현지 사람을 더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항상 이렇게 좀 견제할 수 있는 하지만 이 견제가 강요가 아닌 그 울타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행히 지금 10년이 됐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가 잘 돌아간 거는 한 명이 잘해서가 아니라 각자 서로 존중하고 그 선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잘 된 것 같다. 앞으로 우리가 이것만 잘 유지를 하면 문제없이 잘 될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민주주의의 어떤 옳은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교육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좀 바라시는 사항이 있을까요? 뭐 저는 뭐 가난한 사진작가이지만 저는 무엇보다 아이들 꿈, 희망을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을 인해서 이 민주주의에서 하나의 중요한 구성원이 돼서 그리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개인이 똑똑해지고 현명해지고 생각이 올바라진다면 그 전체가 하나의 도시 그리고 하나의 국가가 더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지만 조금 자체적으로 큰 울타리 안에서 저는 큰 울타리를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라도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나서
좀 스스로 더 많은 걸 알게 된다면 아 그때 저 사람 때문에 좀 우리가 더 큰 이제 그런 세상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장의 어떤 급급한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보다는 앞으로 스스로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자치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이나 학교 민주주의에서 자치는 항상 관심을 갖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어떤 작가님의 바람에 또 깊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알렉스 초등학교의 멋진 성장을 기대합니다. 2부에서는 또 시민의 가치를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수업 기대하겠습니다. 네.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은 학교, 작은 사회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할 때 구성원들의 건강한 성장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열린 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 2부에서는 알렉스 김 사진작가와 함께 시민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